예,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약간 그 소리가 좀 향상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어, 아니, 뭐,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약간 좀, 방처럼 약간 작은 데서 녹음을 하면은 아주 잘 되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면 굉장히 잘 되죠. 자, 하여튼 자꾸 이제 잔소리는 그만하겠습니다. 예. 자꾸 딴 얘기를 하다가 수업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전 예방 원칙 계속 이어나가도록 합시다. 예. 자, 사전 예방 원칙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쟁점 분석이라고 하죠. 쟁점 분석. 어떻게 보면은 우리 과학기술과 윤리라는 과목은 어, 어떤 크게 보면은 어떤 두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쟁점 분석이고 하나는 이제 뭐 도덕이라고 합시다. 예. 그러니까 하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쟁점을 봤을 때 쟁점을 여러분들이 사고를 할 때 이 쟁점을 어떤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을 좀 기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역시 그런 쟁점과 관련된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음, 사고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고라고 할까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뭐, 도덕적인 사고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인격적으로 소위 말하는 선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어떤 그것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도덕적 사고라는 것은. 그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그러니까 규범적인 문제를, 어떤 식으로 그 분석하고 결론을 내릴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도덕적으로 이제 허용될 수 있느냐, 허용될 수 없느냐, 이러한 질문이 주어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허용될 수가 있다, 혹은, 어, 허용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요 각각의 결론에 대해서 뭐냐면 하나의 논증을 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식의 도덕적 쟁점에 대해서 논증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서 여기서는 도덕적 사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이 과목에서 이제 좀 길러야 하는 능력 중에 하나는 바로 도덕적으로 사고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주어졌을 때 하나의 논증을 구성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이제 기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왜 얘기를 또 갑자기 사전 예방원칙 하다가 갑자기 또 왜 또 딴소리를 하냐, 또 왜 격가지로 나가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죠. 우리가 이제 쟁점 분석이라고 했을 때, 보세요. 기후변화. 그러니까 기후변화라는 어떤 큰 주제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뭡니까? 우리가 곧바로 어떤 쟁점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기후변화라는 주제만 주어진 것이지.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사전 예방 원칙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뭐냐면은 하나의 쟁점을 우리가 또 구성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쟁점 분석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개념이 주어지는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자세히 좀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사전 예방 원칙이라는 말을 뭐 들어는 봤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뭐 기후 변화라고 하면 실제로는 우리가 과학적인 문제 혹은 하나의 뭐 규범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 이것은 뭐예요? 자, 기후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보상하고 어떤 식으로, 예방할 것이냐.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세요. 그러면 누군가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냥 아주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예. 누군가 돈을 내야 되잖아. 그럼 누가 더 돈을 많이 낼 것이냐. 누가 부담하고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이냐. 이런 쟁점이 도출될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과학적 문제는 뭐예요? 기후변화라는 것이 과연 인위적인 것이냐, 자연적인 것이냐. 그러니까 인위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인간이 하나의 기후변화의 원인, 주된 원인이냐, 아니냐. 그 말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큰 쟁점이에요. 왜냐하면은 기후변화라는 것은 그냥 자연적인 현상일 수도 있거든요. 예. 아니, 그러니까 기후가 그냥 인간이 어떻게 해서 기후가 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변한다고요. 자연적으로. 어떤 뭐 지구에 그런 패턴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몇 백 년에 한 번씩 뭐 그런 어떤 기후 뭐 전체적인 온도가 바뀐다든지 뭐 그럴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지구에 사람이 안 살아. 그냥 동물하고 식물만 산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기후가 이제 자연적으로 변한다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이 어떤 영향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것도 쟁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 인간이 별로 영향을 안 준다. 인간이 영향을 주긴 주지만 아주 미미하고 실제로 기후변화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뭡니까? 완전히 이거는 좀 달라지는 거죠.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관점 자체가. 네. 하여튼 이런 것도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주로 이런 걸 들었어요. 주로 이런 거. 기후변화 이러면 주로 이런 규범적인 문제. 물론 우리도 결국은 이걸 다룰 겁니다. 아니면 뭐 과학적인 문제. 이런 걸 다룬다는 거죠. 예. 맞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주로 이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예요? 기후변화를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라는 실제적인 문제, 실제적인 정책적인 문제. 그럼 어떤 식으로 대처할 거냐, 정책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도입되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사전 예방 원칙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규범적인 문제, 이런 과학적인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로 이런 문제만 다뤄왔다. 하지만은 실제로 기후변화에서의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사전 예방 원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은 중요하지만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반인들한테 좀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개념이, 새로운 개념이 도입됐을 때는 일단은 이것의 요소들을 잘 제가 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재난적 위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악의 시나리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그냥 부족한, 이렇게 합시다. 부족한 증거. 그 다음에 이제 조치죠. 예. 그러니까 사전 예방 원칙에는 대체적으로 요런 네 가지, 주요 요소들을 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 예방 원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재난적 위험, 재난에 준하는 위험이 닥칠 거라고 일단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런 재난적 위험이 닥쳤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을 때, 그러한 심각한 수준의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우리가 설령 증거라는 것이, 과학적 증거라는 것이 설령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한다는 게 바로 사전 예방 원칙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 예방 원칙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적용을 하려면은 이 네 가지 요소가 이제 확인이 좀 돼야 되는 것이겠죠. 네. 물론 우리가 좀 사전 예방 원칙이라는 것을 조금 느슨하게 사용한다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안전벨트 매기. 안전벨트 매기. 이런 것도 일종의 사전 예방 원칙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죠. 예.